거트루드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돼지 친구는 아놀드보다 똑똑합니다. 뇌에 뉴라링크 칩이 꽂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놀드처럼 시간당 $50 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대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아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침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크게 먹는 건 안 좋은데. 안 돼, 또 다친 거예요? 아놀드,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 아이디어들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을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가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아놀드의 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250만 정도의 기가바이트입니다. 각각 1TB 용량의 드라이브 2,500개를 말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불쌍해라. 걱정 마요, 아놀드. 곧 사이보그가 될 거니까요. 반은 로봇, 반은 인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겠죠. 뇌의 대부분은 다양한 생활 과정에 의해 사용됩니다. 방귀를 뀌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의 뉴런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기억의 양, 즉 기호 정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체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두 배우는데 12MB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당신의 두뇌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실제로 설명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뇌의 정확한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9자리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40비트나 5바이트에 불과해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작업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요. 3, 5, 2는 3개의 요소이지만 352는 한 개인 것처럼요. 아놀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다른 몇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토비가 당신을 못 알아보고 소파에 앉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반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일반 음식은 사이버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저런, 또 실수를 반복하네요.
인공지능으로 사진들을 만드는 게 지겹지 않나요? 우와, 틴더에 올릴 줄은 몰랐네요. 누가 믿기는 할까요? 말도 안 돼. 새로운 메시지. 데이트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놀드. 당신의 소셜미디어 사진은 수백만 개의 다른 사진과 같이 거리에서의 얼굴 인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두 번째 성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며 5천만 대의 거리 카메라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99%의 확률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도 옷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나 보네요. 초록 티셔츠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요. 아놀드, 중요한 건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말고요. 유명한 챗 GPT-3의 데이터베이스는 200페이지로 구성된 28만 5천 권의 책과 같아요. 일주일에 7권의 책을 읽어도 5,470년이 지나야 맞출 수 있는 양이죠. 인공지능은 단 5년 만에 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10만 1143%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떨리나요? 저도 그래요. 저기 오네요. 우와, 아름다워요. 대체 왜 온 걸까요? 수상한데? 당신의 농담에 웃는다고요? 더 수상해요.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10번? 믿을 수 없어요. 아놀드, 사진도 못 찍잖아요. 설마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인가요? 당신에게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 보여요. 빨리 도망쳐요, 아놀드. XM25 유탄 발사기는 인공지능으로 표적을 자동 인식하고 폭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장 인기 있는 무기는 여전히 드론이에요. 1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2초도 안 돼서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드론이 폭탄이 아닌 다른 걸 떨어뜨려 줄 수도 있어요. 아놀드, 사이버 아가씨에게서 그렇게 쉽게는 도망 못 가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녀의 폰이 있죠? 서둘러요. 어떻게든 비활성화 시키세요. 빨간 버튼을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 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놀드에게 호숫가의 무료 바캉스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윳돈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렌트로 내놨어요. 하지만 아놀드,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이런, 구조원 대신 다른 사람이 찾았네요. 사냥꾼이에요. 불을 봤대요. 축하해요, 아놀드. 집에 왔어요. 하지만 집을 내놨었는데. 욕조를 판 거예요? 왜요? 이런, PS5를 사려고 그랬네요. 그거 알아요? 제임스 햄블린 박사는 5년 이상 씻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챌린지를 해봐요. 우리 피부의 표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형성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고향입니다. 장시간 비누 사용을 피하면 미생물군 유전체 균형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된대요. 하지만 3일만 씻지 않아도 가렵기 시작하죠. 심하게요. 걱정하지 말고 바람 좀 쐬고 와요. 누가 봐도 며칠간 씻지 않으니까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요. 데오드란트를 사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몸의 냄새를 가리는 향수는 세계적으로 중세 유럽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번만 목욕을 했죠. 태어날 때와 사망할 때. 네, 냄새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쓰면 알러지나 숨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알루미늄 염은 암세포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드물게 몸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외에도 이쪽에 거주하는 에스키모인과 축지인들이에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지나요? 계속 씻지 않는 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옆집 아이들이 집에 낙서를 하고 악취에 대해 놀릴 수도 있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오, 멍청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데.
아놀드, 거기 있었네요. 축지인들과 함께 하기로 한 거군요. 축하해요. 그리고 챌린지도 끝났어요. 미생물 군집이 균형을 되찾았다고요.